옆시 안녕하세요, 옆트입니다. 애플의 2021년 상반기 이벤트가 21일 새벽 2시부터 진행되었죠.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시청했었는데요. 애플 특유의 밀도 있게 잘 짜여진 프리젠테이션에서부터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을 패러디한 익살스러운 조크에 이르기까지 구성이나 내용 어느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놈의 환경 드립은 여전하긴 했지만요.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공개된 친구는 퍼플 색상의 아이폰 12였는데요. 이건 좀 뒷북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죠. 생각보다 저조했던 아이폰 12 미니의 성적을 조금이라도 메꿔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색깔 말곤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친구를 찾으실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사전 주문은 오는 23일부터 그리고 정식 구매는 30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공개된 친구는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친구입니다. 바로 에어태그죠. 이 에어태그란 친구는 지난번 삼성 언팩에서 공개된 갤럭시 스마트 태그와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요. 울트라 와이드밴드, 우리나라 말로 초광대역 칩인 U1 칩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키나 지갑 등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들에 달아놓으면 아이폰 등의 다른 기기를 통해 위치를 트래킹,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시연 영상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갤럭시 태그 플러스의 그것처럼 AR 트래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루머들보단 훨씬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공개된 갤럭시 태그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는 자가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의 지속시간은 갤럭시 태그보다는 조금 적은 1년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로 트래킹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IP67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하며 기존 애플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각인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신이 가출한 것 같은 가격의 전용 액세서리들도 물론 출시하고요. 가격은 개당 39,000원, 4개 한 패키지가 129,000원으로 책정되었고 국내 출시일은 대략 5월 중순쯤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친구는 애플 TV 4K 2세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정말 오랜만에 다음 세대가 출시되었죠. 이 애플 TV와 연동하여 사용할 만한 서비스가 국내엔 제대로 된 게 없기도 하고 또 미박스나 미 TV 스틱 같은 훨씬 사용하기 편리한 셋톱박스들이 시장에 풀려있다 보니 외면을 받다 못해 출시된 줄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좀 불쌍한 친구입니다. 프로세서로 A12 바이오닉을 탑재했기 때문에 4K 영상까지도 무리 없이 재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폰과의 연동을 통해 연결된 TV의 컬러 밸런스를 맞춰주는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리모컨도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애플 TV와 함께 언급된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친구를 찾으시는 분들도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로 살펴볼 친구는 바로 iMac M1 24인치 모델인데요. 마치 아이패드에 거치대만 달랑 달아둔 것 같은 매우 슬림한 모양의 iMac M1 24인치는 시그니처 컬러인 실버를 포함 블루, 그린, 핑크, 옐로우, 오렌지, 퍼플 등 총 7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체감 높은 검은색이 아닌 다소 이질감이 느껴지는 흰색 베젤을 채택한 부분이나 투톤 조합으로 인해 조금 더 턱이 부각되어 보이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색깔 하나는 정말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엔 2개의 썬더볼트 단자를 포함 총 4개의 C타입 포트를 빼놓았고 전원 포트도 자석 부착형 방식으로 동작하는 새로운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어댑터에는 이더넷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별도로 마련해 보다 깔끔하게 선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환경 드립을 칠 거면 포트를 안 바꿔야 되는 거 아이가? 프로세서는 높은 성능과 낮은 발열로 이미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기 시작한 M1 칩셋을 탑재하였고 이에 좌우로 2개의 소형 쿨러를 배치, 공간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사용 시 10dB 정도의 소음이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조용한 맥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인텔을 버리고 독자적인 실리콘을 채택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는 10억 개의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P3 색 영역과 트루톤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하는 4480에 2520, 24인치의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그 외에도 1080p의 전면 카메라,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3개의 마이크, 인클로저의 잔진동을 줄여주는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하고 돌비 애트모스 음장을 지원하는 하이파이 6 스피커도 탑재된다고 하는데 전작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맥이라는 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네요. 물론 24인치라는 디스플레이의 한계 때문에 아주 고성능의 작업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좀 따르겠지만 이전에 출시한 M1 맥북 라인업들처럼 간단한 웹서핑에서부터 4K 영상 편집 그리고 비대면 강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차고 넘치는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 기기에서도 작지만 큰 변화들이 엿보이는데 매직 키보드와 매직 마우스 그리고 트랙패드의 색상을 더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키울 수 있게 하였고 이에 터치 아이디를 더해
편의성까지 확보를 했더라고요. 가격은 8코어의 CPU와 7코어의 GPU를 가진 모델이 169만원, 8코어의 CPU와 8코어의 GPU를 가진 모델이 194만원, 그리고 CPU와 GPU는 동일하지만 512GB의 스토리지를 가지는 모델이 22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가격에 따라 색상과 포트에 차별을 두는 등의 소소한 급 나누기가 보이는 건 좀 치사하다 느끼다가도 참 애플답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출시일은 짧게는 5월 중순에서 길게는 6월 초순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학수고대하셨을 친구죠.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애플 이벤트 역사상 가장 코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트로로 소개를 시작한 아이패드 프로는 앞서 소개드렸던 신형 아이맥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M1 칩셋을 탑재하고 최대 2TB라는 아이패드 역사상 가장 큰 스토리지를 탑재하였으며,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바래봤던 썬더볼트 포트마저도 탑재되었는데요. 그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리퀴드 레티나 XDR이 탑재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와 진짜 미쳤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미니 LED가 탑재될 거란 소식은 오래전부터 들려왔었지만, 그게 600만원 상당의 모니터에 탑재되는 그것과 유사한 수준일 거라곤 정말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해상도도 다르고 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맥 프로 전용의 프로 디스플레이 XDR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스펙 시트상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야 이건 진짜 사라고 만든 거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도대체 미니 LED가 뭐길래 이리 호들갑이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LCD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백라이트 부분은 빛을 발생시키는 부분인데요. 요새는 주로 LED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 백라이트에서 발생한 빛을 보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TFT와 액정의 역할이고, 이렇게 통과된 빛의 색을 표현해주는 부분이 바로 컬러 필터인데, 어디까지나 필터를 통과해서 색을 표현해야 하다 보니 색 재현율이나 명암비가 그리 좋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OLED죠. OLED의 경우에 별도의 백라이트 없이 픽셀 자체가 스스로 발광할 수 있고, 또 색을 표현하는 소자가 색상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컬러 필터나 백라이트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 OLED의 경우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 소자란 친구들이 수명이 썩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특정 부분이 계속해서 밝은 빛을 내게 되면 그 자리는 수명이 줄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닝 현상이죠. 여기서 미니 LED는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쯤에 위치한 친구인데, 백라이트의 크기를 기존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백라이트를 무수히 많이 배치한 뒤 이에 특정 구역의 백라이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로컬 디밍 기술을 이용 OLED와 LCD의 약점들을 서로 조금씩 보완한 것이 바로 미니 LED인 것이죠. 물론 이 미니 LED를 그닥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그럼 여기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12.9인치만 좋고 11인치는 별로냐 라는 질문이 다시 생기게 되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해당 연도에 애플은 카탈리스트란 타이틀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전용 어플리케이션들을 맥 환경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죠. 마치 지금의 M1 맥북처럼요. 그만큼 애플은 꽤 오랜 시간 전부터 맥OS와 아이패드OS 간의 경계를 허물고 싶어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주자였던 M1 맥북 시리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으니 이제 아이패드의 맥북의 그것과 동일한 M1 칩셋을 넣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M1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에 맥에서 돌리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는 발판이 이제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제 추측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걸 최적화시키려면 참 많은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기존의 태블릿 PC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재미난 친구가 될 거예요. 뭐 자세한 건 6월 WWDC를 기다려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앞서 했던 얘기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전작 대비 약 50% 이상 향상된 M1 칩셋이 탑재되었다는 점과 최소 8기가, 최대 16기가의 램의 탑재, 5G와 와이파이 6의 지원, 향상된 카메라와 센터 스테이지 같은 기능 등 꼭 12.9인치가 아니더라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라 생각합니다. 물론 4세대를 구입하신 분들은 빼고 말이죠. 가격은 11인치 와이파이 모델이 전보다 소폭 하락한 99만 9천원, 셀룰러 모델이 119만 9천원부터이며 12.9인치의 경우 와이파이 모델이 137만 9천원부터, 셀룰러 모델이 157만 9천원부터라고 하는데, 12.9인치 셀룰러 모델을 풀옵션으로 구매할 경우 무려 300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공식 출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5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 아이폰 12 때와 마찬가지로 물량 부족으로 인한 품귀 현상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당초 루머로 떠돌던 정보들보다 훨씬 더 혜자스러운 신형 아이맥과 아이패드 프로로 인해 오랜만에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150만원에 육박하는 물건에 혜자란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플래그십이란 단어에 제대로 부합하느냐라는 물음엔 그 누구도 딱히 이견해 보일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